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구체적인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정 실적에 이어서 오늘 네. 확정 실적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실적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만 나왔었는데 올해는 오늘은 이제 과목별 성적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전체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4% 줄었습니다. 네. 이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건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에 15년 만이고요. 연간 매출은 25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이제 14% 줄었습니다. 네. 작년 4분기 실적도 오늘 아침에 같이 나왔는데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가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저조한 실적은 역시나 반도체 때문이었는데요. 네. 작년 반도체 영업 손실이 14조 8,800억 원으로 적자가 1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워낙 작년 반도체 한파가 심했잖아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이 전방 수요 둔화에 반도체도 잘 팔리지 않았고요. 디램 등 이제 반도체 가격도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는 감산이라는 조치를 통해 몸집을 줄이면서까지 이 겨울을 이제 견디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이 반도체에서 조금이나마 봄의 기운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삼성전자 4분기 반도체 실적이 조금이나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 손실이 2조 1,800억 원인데 이 손실이 2조 원이라면 상당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분기 대비 반도체 적자 폭이 이게 1조 5천억 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네. 네. 그 전분기 대비로 이게 손실폭이 줄어든 건 어떤 배경 때문이었습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 이제 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디램 사업은 작년 1분기 적자 이후 4분기 만에 작년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고 가격 하락세가 멈췄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 재고가 정상화하는 가운데 PC와 모바일 제품의 어떤 그 메모리 탑재량이 늘었고 생성형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전반적인 수요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그리고 DDR5 등 이제 첨단 공정 제품 판매가 늘었어요. 출하량이 시장 평균을 웃돌았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 디램 흑자가 얼마나 났는지는 공표가 되진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디램 사업이 1조 원 압박해 흑자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디램 이외에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고객사 재고 조정과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시장 수요가 계속해서 줄었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파운드리 수주가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연중 고전했는데 4분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재고 조정과 그 엑시노트 2400 채택 등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과 손익이 모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네. 이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올해 IT 수요가 회복되고 메모리 재고가 줄고 이제 판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1월이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올해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죠. 네.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설명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생성형 AI 관련된 HBM과 서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 메모리 사업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이 설명회에서 감산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라서 감산을 결정했는데 올해도 감산 기조 자체는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삼성전자는 4분기 출하량 증가와 지금까지의 생산 조정으로 디램 중심으로 재고 수준이 빠르게 줄었다. 다만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모두 세부 제품별 재고 수준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상반기 중에 이제 선별적인 생산 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램 재고는
올해 1분기가 지나면서 정상 이제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늦어도 상반기 내에 정상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자체는 당분간 이제 부진하겠는데 D램의 실적 개선 폭이 이를 상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회복이 늦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스토리지 등 서버용 SSD 제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작년 4분기 서버용 SSD 출하량이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50%에 육박한 수준으로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HBM 등 AI 탑재 제품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겠다. 이런 뜻을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HBM이 고대역폭 메모리죠? 네, 맞습니다. 일명 차세대 반도체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HBM 판매량의 경우에 작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는 40% 이상, 전년 동기 대비는 3.5배 규모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 4세대 HBM이라고 불리는 HBM3의 첫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분기에는 이 GPU 업체에 이제 고객군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판매를 늘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HBM3 다음 단계가 HBM 이제 3E거든요. 이의 사업화와 그 너머에 HBM4의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HBM3E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 중이고 이제 올해 상반기 내에 양산 준비를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HBM4 같은 경우는 내년 샘플링,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밝혔는데 네. 이렇게 HBM을 언급한 이유가 지금 HBM 업계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역시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SK 하이닉스를 HBM 기술력에서 앞서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 HBM 시장 규모는 30억 기가비트 수준이었는데 올해 수요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작년에 어떤 2.7배인 80기가비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제품 회복 속도 차이에 따라서 전사적으로는 올해 상저하고 실적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업황 전망 들어봤고 또 삼성전자의 사업 계획까지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스스로 이제 올해 반도체 업황이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늘리는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실적 악화에도 연간 기준 사상 최대 R&D 투자와 시설 투자로 이제 미래 성장 준비에 주력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R&D 투자는 7조 5천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데요. 아까 영업이익이 2조 약간 넘었으니까 지금 4배 넘는 수준이고요. 연간 R&D 투자 규모는 28조 3,400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24조 9천억 원을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이 R&D와 또 별개로 작년 4분기 시설 투자액을 살펴보면 16조 4천억 원 규모로 이 중 반도체는 14조 9천억 원, 디스플레이는 8천억 원 수준이니까 이 반도체 투자가 확연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사업에서 반도체 비중이 크긴 한데 스마트폰이나 가전 사업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 다른 사업부들 실적은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부를 더한 매출이 112조 4천억 원으로 7%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약 13조 원에 달했어요. 14.3%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보다 성적표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이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인플레이션과 불안한 국제 정세에도 갤럭시 S23 시리즈와 폴더블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았는데 이 설계 최적화 등에 힘입어서 두 자릿수 수익성을 냈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겨울 속에서 효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에서도 반영이 됐는데요. 모바일 사업부의 지난해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50%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 사업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내서 이 초과이익 성과급을 받지는 못했고요. 네. 네. 이 삼성전자는 올해는 모바일 부문에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앞세워서 모바일 강세를 이어갈 전략입니다. 지난해는 뭐 삼성전자가 잘하기는 했지만 이 모바일 쪽에서는 애플이 더 잘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내주기는 했는데 네. 올해는 AI 폰으로 이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4로 AI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는 S24를 내놓고 네.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 또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인데 네. 여기에도 그 AI가 탑재가 돼요. 그래서 갤럭시 S24, 폴더블 폰 등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하량을 이제 2자릿수로 성장하겠다. 그리고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스마트폰 매출을 달성하겠다. 이런 것을 연간 목표로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에도 이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보통주 한 주당 361원, 우선주 한 주당 이제 362원의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네. 이 배당 총액을 살펴보면 약 2조 4,500억 원 가량이 되고요. 이는 이제 올해 3월 정기주총의 최종 승인을 걸쳐서 이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의 주주 환원 정책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3년간 발생하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는 기존의 주주 환원 정책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를 계산해 보면 연간 뭐 9조 8천억 원의 배당금이 지급이 되니까 상당히 뭐 삼성전자가 이익을 좀 많이 내긴 해야겠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매년 자녀 재원을 산정해서 충분한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정기적인 배당 외에도 추가 환원을 검토하는 이제 정책도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M&A 추진, 현금 규모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 발표와 실행도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